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실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송수단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 직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직업입니다. 자동차 공학기술자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동차 공학기술자는요, 자동차의 구성 요소를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동차에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이런 다양한 기본 요소들이 있다고 배웠죠. 이런 부품들, 기관들을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자동차에 몇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부품들을 다 한 공장에서 만들진 않아요. 여러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중에 합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가 만들어졌을 때 차가 과연 안전한지, 성능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점을 개선까지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다른 수업들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수소차, 전기차 이런 식으로 친환경 자동차, 다양한 그런 새 자동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자동차 공학 기술자는 유망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과연 자동차 공학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보통 흔히 공대라고 하죠. 공학대학교를 나와야 유리합니다. 공학대학교 안에도 다양한 과들이 있는데요. 자동차 공학과라든가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전자공학과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면 자동차 공학 기술자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직업이 딱 어떤 하나의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직업에 가기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학대학교를 나오면 공학기술자가 되는데 유리할 수 있지만 꼭 그렇다고 반드시 공대를 나와야만 공학기술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이 직업도 그렇고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배우게 될 직업들도 그렇고 꼭 그 관련된 학과를 나오지 않으면 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네, 두 번째 직업은 항공교통관제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줄여서 항공관제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항공관제사는요, 공항의 교통경찰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공항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공항에는 정말 수많은 비행기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에 짐을 싣거나 아니면 사람을 태워다 주기 위한 버스나 화물차 같은 것들도 공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비행기는 저기로 가야 되고 이 화물차는 저쪽 길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제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수많은 자동차와 비행기가 뒤엉켜서 충돌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공기끼리 혹은 항공기와 자동차가 서로 길이 엉켜서 충돌 사고가 일어나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한 번에 너무 많이 이륙하게 되면은 이건 역시 하늘에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도 조절하고요. 비행기는 여러분 기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예를 들면 지금 비가 오는지 바람의 세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기상 상황을 보고 또 비행기가 이륙을 할지 말지 착륙을 지금 할지 말지 판단하기도 합니다. 공항에서의 안전을 담당하는 정말 중요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공항에서 이렇게 생긴 건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여기가 바로 인천공항에 있는 관제탑이에요. 밑에 보면은 자동차가 진짜 조그맣게 보이죠, 그쵸? 이 관제탑이 정말 높이가 높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 1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일해야 아래쪽에 비행기나 이제 자동차들의 흐름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높은 관제탑 혹은 관제소에서 일을 합니다. 항공 관제사가 되려면요, 관제사 자격증이 필요해요. 시험을 봐서 패스해야 하고요. 보통 항공대를 나오면 조금 유리하다고 해요. 이렇게 관제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요, 그 인천공항공사, 그러니까 공항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군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공무원 시험을 봐서 관련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비행기 조종사들이랑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도 굉장히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직업은요, 바로 선장 또는 항해사입니다.
이제 항해사 중에서 뭐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이런 식으로 급수가 있는데요. 그 항해사 중에 높은 급수의 항해사들이 선장이 되는 겁니다. 편의상 선장이라고 할게요. 자, 선장은요,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배에 여러 근무하는 사람들, 선원들이 있잖아요. 이 근무하는 사람들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배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해 기구나 아니면 지도를 이용해서 지금 이 배가 바다에서 어디쯤에 떠 있는 건지 그런 위치를 알아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날씨나 아니면 바다 상태를 보면서 배를 안전하게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바다만 다니는 건 아니죠. 강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좁은 수로 같은 데를 가야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도 길을 따라서 능숙하게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리도 잘 알아야 되고, 다른 배들하고 통신하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짐이나 사람을 매일 싣고 다니다 보니까 운송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한 거죠. 네, 항해사가 되려면요,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관련 학교가 많이 있는데요. 뭐 해양대학교라든가 수산고등학교, 수산대학교 이런 해양수산과 관련된 학교를 졸업하면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네 번째 직업은 항공승무원입니다. 비행기를 타본 분이라면 아마 반드시 봤을 그런 직업이죠. 항공승무원은요, 비행기가 운항하는 동안 기내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밥도 주고요, 음료도 주시죠. 사실 밥보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안전을 담당하는 분들이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에 타보셨다면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그 가운데 복도에 서서 이렇게 안전벨트 매는 법, 뭐 구명조끼 착용하는 법 이런 거 알려주시는 승무원분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의사항도 알려주고요. 또 정말로 그런 위험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안전 조치를 가장 앞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난동을 부리는 그런 폭력적인 승객이 나타났다든가, 아니면은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탈출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안전 조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에서는 승무원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네, 항공승무원 역시 그 관련된 학과가 많이 있어요. 항공운항과라든가 아니면 항공서비스과 이런 항공과를 나오면 좀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런데 꼭 이런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항공사마다 이제 입사 시험이 있는데 그 각 시험을 합격을 하면 바로 그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과를 나오지 않은 그런 승무원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승무원이 되려면 아무래도 여러 국적의 손님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영어 실력이 무척 중요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직업은요, 드론 조종사입니다. 여러분 드론이 뭔지 아시죠? 조종사가 그 안에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을 해서 날리는 그런 비행체를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 조종사가 하는 일은 땅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일이겠죠. 지금 드론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이게 되고 있어요. 네, 택배처럼 드론으로 배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국 같은 곳에서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드론이 쓰이는 분야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요즘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특히 공공기관에서도 드론 조종사가 많이 필요하대요. 어떤 공공기관에서 필요할까 선생님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여러분 산림청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제 우리나라 산지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산불 같은 거 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이때 드론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넓고 넓은 산 중에서 불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드론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산불뿐만 아니라 나무에 여러분 전염병 같은 게 돌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병충해라고 하는데, 그런 병충해를 찾아내는 데에도 드론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119 구급대에서도 드론이 필요한데요. 산이나 바다에 조난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거나 바다에 빠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갇혀서 못 나오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데 이 드론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찾는 것보다 위에서 카메라로 찾으면 훨씬 빨리 찾을 수 있겠죠. 네, 이 드론 조종사도 그냥 아무나 막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이 있대요. 이게 바로 드론 조종사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드론이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조종사가 많이 필요해진 건 사실인데요. 근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과연 이 드론 조종사가 많이 필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굳이 드론 조종을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충분히 드론을 조종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아주 소수만 남고 결국은 사라질 직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드론 조종사가 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한번 동태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송수단과 관련된 5가지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기가 잘하고 또 자기가 관심이 있는 그런 하나의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지금은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인간의 수명도 길어지고 있고 또 여러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한테 중요해요.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관심이 생긴 직업이 있다면 한번 인터넷에서 더 정보를 찾아보시고요. 꼭 내가 직접 되고 싶은 그런 관심 있는 직업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 필요한 직업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조금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